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레이스입니다. 오늘은 직장생활 10년 만에 연봉 5배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평범한 문과생이고요. 현재 영국 런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디지털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영상은 절대 제가 자랑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. 사실 세상에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단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0년 전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직장생활을 한 지 11년 차가 됐는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의도치 않았지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왔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할 때의 스펙,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이 상승하는 과정, 그리고 중간중간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, 마지막으로 왜 연봉을 5배나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,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저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우선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요. 과는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. 해외에서 살아보거나 유학 혹은 교환학생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. 딱히 잘하는 거나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무용수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딱히 크게 하고 싶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나마 관심 있는 거는 디자인이나 문학, 건축 이런 예술과 관련된 것들이었고요. 언어를 배우는 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문과생이었고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대기업의 영업직, 마케팅직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 당시에 저는 자신감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기업 취업은 사실 꿈도 못 꿨던 것 같고 서류를 내고 몇 번 광탈을 하면서 그냥 아예 꿈을 포기한 것 같아요.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출판사에서 인턴 기자로 일을 한 후에 정식으로 정사원이 된 곳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에이전시였는데요.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였고 물론 연봉도 매우 작았었고요. 마케팅이나 편집 기획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. 그 당시 월급이 200만 원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가 그렇듯이 야근도 많이 했었고 주말에도 일도 하고 좀 힘들게 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. 이게 제가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 그 스펙이에요.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미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조금 연봉이 올라갔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연봉 상승이 이렇게 조금 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? 이 중간중간에 비록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조금씩 연봉이 올랐었어요. 자,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제가 2011년에 처음으로 회사를 들어가서 1년 반을 다녔고요. 그 사이에 30% 연봉이 올랐습니다.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그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거를 그래도 인정받아서 30% 조금 올랐고요. 2012년에 그 회사를 떠나서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. 그 6개월 동안 제가 처음으로 해외 출장이란 거를 가게 돼요. 러시아로 가게 됐었는데요. 그게 계기가 돼서 와,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. 나 외국에서 일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2014년에 제 인생 처음으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와 저 반대 끝에 있는 남아공이라는 나라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. 해외 취업을 하면서 이 단계에서 연봉이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. 한 45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아마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했다면 몇 년이 지나야지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연봉 상승 폭이죠.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그 회사를 남아공에서 잘 다니고요. 2016년에 제가 또 아랍에미리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. 자, 아랍에미리트에서 중국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. 그렇게 이직을 하면서 10% 아주 조금 연봉 상승이 있었습니다. 중국 회사에서 또 2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바이에 있는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때 또 한 번 18%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직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10% 이상은 꼭 연봉이 올랐던 것 같아요.
이렇게 두바이에서 두 번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. 제가 바로 MBA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. 그 당시에 저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글로벌 MBA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. 이 맨체스터 대학교가 세계 6군데의 센터가 있는데요. 이 센터에서 학업과 병행해서 파트타임으로 MBA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코스를 만들었어요. 2년 과정이었고요. 패스를 하면 실제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2년짜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. 물론 돈도 많이 들었죠. 근데 제가 사실 뭐 화장품을 산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은 거를 다 투자해서 2년 동안 MBA를 하게 됩니다. MBA가 거의 끝날 즈음에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. 승진을 하면서 12% 연봉이 살짝 또 오릅니다.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둘 때쯤에는 MBA도 받은 상태였고 승진도 한 상태였죠. 자, 그리고 나서 작년 2020년에 영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. 런던에 도착해서 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한 결과 전 직장에서 받았던 것의 딱 2배 정도를 받고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상승하는 폭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위에서 딱 이렇게 올라갔죠?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. 그동안 정말 많은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받는 연봉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.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의 포인트를 생각해보자면 첫 번째로 MBA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직. 나라를 옮기면서 계속 이직을 한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였죠. 마지막이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연봉이 5배나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5가지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언어. 제가 영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. 하지만 뭐 외국인을 만나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요.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.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플러스로 중국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. 그 당시에 중국어도 엄청 잘했던 것 같진 않은데 꾸준히 공부를 했었어요. 중국인을 만나면 일상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?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중국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처럼 문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사실 전문 지식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영어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두 번째 제가 꼽은 이유는 해외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사회생활 한 2년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 나머지는 모두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경쟁 측면에서도 조금 덜하기도 하고요.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해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외국에서는 이직을 좀 자주 해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거든요. 여러분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직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. 근데 뭐 다행히 6개월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니었고 한 1년 반 정도는 꾸준히 일을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 왜 이직을 했고 왜 퇴사를 했고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외국에서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게 또 해외 취업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. 해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직하면서 연봉을 좀 더 높게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자기계발인데요.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.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때 사실 저는 기획자이자 그냥 마케터였거든요.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기도 하고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디자인을 열심히 배웠거든요. 툴이나 이런 것들을.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 이후에 취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따로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렇지만 저는 언어는 정말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마케터로서 일을 하다가 디지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HTML부터 시작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도 따로 찾아보고 주말에도 강의도 듣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.
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. 물론 내 자신의 지식이 확장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지만 이게 회사에서도 좀 티가 납니다. 열심히 뭔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티가 나요. 저의 이런 점을 항상 상사들이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남보다 좋은 기회를 얻고 또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 번째는 MBA를 꼽아보고 싶어요. 엄밀히 말하자면 MBA를 통해 제 사고가 변화한 것을 꼽고 싶은데요. 제가 사실 엄청 짠순이에요. 그래서 돈을 잘 쓰지를 않는데 차곡차곡 모은 돈을 엄청 거금이죠. MBA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또 중간중간 휴가를 내고 워크숍을 가고 또 숙제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빡세게 이 프로그램을 졸업을 했습니다. 정말 죽을 뻔했어요. 진짜 힘들었어요. 온갖 병을 막 다 달고 살았었는데요. MBA를 하면서 지식을 쌓기도 하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. 저 사람은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지? 어떻게 사장이 됐지?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한 기업의 대표로 있을 수 있을까? 남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. 세상이 이렇게 넓고 내가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많구나. 그럼 나는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MBA라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전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MBA를 다니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며 생각했던 거랑 MBA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하는 동안에 회사의 일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180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이전에는 철저하게 직원 입장,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거를 바라봤었다면 MBA를 하고 나서는 경영자의 입장, CEO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게 됐다는 점, 이게 정말 큰 사고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받았던 학위가 영국의 MBA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런던에 와서 구직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되게 복합적인 이유였을 거예요. MBA를 받았고 또 언어를 할 수 있고 디지털 관련된 경력이 있다는 것,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저를 다른 후보자 중에서 조금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직업을 전환한 것입니다. 원래는 제가 마케터로 제 경력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중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떤 디지털 프로젝트를 해보게 되면서 그 맛을 보게 됩니다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스스로 배우고 그 계기가 잘 이어져서 지금까지 디지털 마케팅 경력을 쌓아오게 된 거고요.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면서 디지털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막 뛰고 있잖아요. 이런 흐름에 맞게 중간에 직업을 잘 전환한 것이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이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. 아마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문과생이 계시다면 꼭 언어 능력은 잘 탑재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시대가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역행해서 가는 것인가,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MBA와 관련돼서 이 학위를 받는데 돈이 사실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는 실제로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고, 그래서 MBA를 꼭 해야 한다기보다 제가 MBA를 통해서 겪은 사고의 변화에 중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계속 제가 사고의 변화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.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예전에 저는 열심히 일하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. 죽어라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자 그러면 성공할 거다. 근데 MBA를 하면서 그게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. 열심히만 일하면 평생 동안 누군가의 밑에서 열심히만 일하게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성실한 것도 중요하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, 어떻게 나를 더 어필할 것인가, 지금 이 업무를 끝내는 게 중요한가,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랑 네트워킹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한가, 이렇게 사고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재산하고 소득, 이 2가지는 별개의 문제죠.
그래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꼭 재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. 예전보다는 5배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양이 막 몇십억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10년간의 목표는 이 인생의 황금기에 최대한 자기개발도 많이 하고 몸값을 많이 올려서 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. 제가 사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걸어온 길이 엄청나게 특별한 것도 아니죠. 그렇지만 제가 10년 전에 난 이런 인생을 살겠지?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10년 전에 제가 했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,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러한 길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. 또 제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자유롭게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